안녕하세요.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장진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강박장애, 강박증이란 어떤 병인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매우 깔끔하거나 꼼꼼한 사람을 칭할 때 저 사람 강박증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먼지 한 톨 없고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강박적인 사람들이 자주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들은 보통 기계처럼 정확하고 냉철해서 비인간적이다 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비웃음의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설명할 강박장애는 이런 강박적 성격을 갖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박장애는 여러 가지 규칙을 지켜야 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그 규칙이 너무 괴로워서 멈추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정신질환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고가 날 것 같다는 걱정이 멈춰지지 않는 강박사고를 가진 환자는 가스불이나 현관문, 열쇠 등을 혹시나 열리지 않았을까 하는 확인 때문에 30분 이상씩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이에 외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강박증 환자일 것입니다. 강박 증상은 크게 두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강박 사고고 한 가지는 강박 행동입니다. 대부분은 이 두 가지 증상을 모두 경험하지만 소수의 환자들은 둘 중 한 가지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정상적으로 적당한 수준의 강박 증상을 경험합니다. 마치 감기에 걸리지 않아도 기침이나 재채기를 종종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점은 앞으로 설명드릴 여러 가지 강박 증상의 유무가 강박장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증상으로 인해 얼마나 생활에 불편함을 겪느냐가 진단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강박장애의 두 가지 증상 중에 우선 강박사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박사고는 의도하지 않은 생각, 심상, 기억, 장면 등이 머릿속에 자주 떠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게는 하루 수분씩 한두 번 떠오르지만 심할 경우에는 하루에 수시간씩 떠올라서 강박사고 때문에 일상생활에 집중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은 대부분 불안을 유발하는 내용들인데 대표적인 예로 끔찍한 사고가 나는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고 아주 부끄러운 일을 겪는다거나 종교적인 분은 내가 종교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자신이 저지를 것 같다라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바이러스나 병균에 오염되어서 내가 죽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상상이나 내가 죽는 모습의 이미지 등이 떠오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강박사고의 특징은 이 생각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치 않는 지속되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정한 규칙인 강박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강박행동은 강박사고와 연관된 특정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박행동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강박사고가 유발한 불안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강도가 드는 이미지의 강박사고를 갖는 사람이 강도가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 문단속을 수차례 반복하는 것이나 가족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걱정이 있는 환자가 미신적 믿음으로 각을 맞추며 정리정돈을 하는 것 등이 강박행동의 예입니다. 하지만 강박행동은 강박사고가 유발하는 불안을 감소시키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의 강박행동이 이상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강박행동은 강박사고와 관련 없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손톱을 깨물거나 머리카락을 뽑는 것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손톱을 왜 깨무는지 머리카락을 왜 뽑는지 물어본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이, 즉 특별한 강박사고가 없이 강박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하곤 합니다. 강박 증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다양해서 환자 스스로도 이게 강박증이었어? 라고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강박증의 여러 가지 증상들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한데요. 증상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염 강박사고 및 씻기, 닦기 강박행동입니다. 이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으로 환자들은 끊임없이 더러움과 질병,
죽음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고 본인에게 그 일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이 증상을 갖는 사람들은 종종 더러운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본인에게 더러운 것이 묻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박 행동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이 환자들의 특징은 환자 기준의 깨끗함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의 청결함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이거 깨끗해 라고 확인을 시켜주어도 본인의 기준으로 깨끗하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은 회피해버리기 때문에 학교나 집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 눈에는 너무 더럽고 오염되었다고 생각하여도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자신의 스스로의 기준에만 충족한다면 이것이 깨끗하다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오히려 더럽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최근 저희 병원에 왔던 대표적인 환자의 예를 들자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에 집안에 바이러스가 묻은 외부의 물건을 들이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에 외출복을 모두 벗어야 집안에 들어가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은 물론 바이러스를 집에 들이고 싶지 않다는 목적은 있는 행동이지만 바이러스는 외출복뿐만 아니라 사람의 피부나 점막에도 많아서 옷을 벗는 것이 안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과학적 사실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 현관 문 앞에서 옷을 벗어야 하는 행동이 이상하고 부끄럽다라고 느끼고 있어 질병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박장애의 두 번째 증상은 해를 입히는 것에 대한 걱정 혹은 실수와 책임감에 대한 강박 증상입니다. 이 증상 역시 매우 흔한 증상 중 하나인데 전쟁이나 폭발 사고, 자신이 안고 있는 아이를 떨어뜨리는 생각, 실수로 가스 폭발 사고를 내는 걱정, 그리고 이를 중화하기 위한 강화 행동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운전을 하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나서 내가 저 사람을 차로 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운전을 하지 못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운전할 때마다 특별한 사람을 보면 내가 그 사람을 혹시 차로 친 건 아닌지 확인하고자 차에서 내려 확인을 하고 다시 차에 타고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는 가족들에게 안 좋은 사고가 나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 별일 없지? 너 별일 없는 거 맞지? 라고 전화해서 수없이 확인하는 것도 이러한 강박 증상의 한 종류입니다. 이 증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강박적인 걱정의 결과, 즉 사고가 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내 생각 탓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 결과와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각들이 너무 공포스럽고 조절할 수 없을 만큼 정도로 불안해서 스스로가 비합리적인 것을 알지만 여러 가지 원칙을 만들어 그 생각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 강도가 드는 걱정이 드는 경우 문을 10번 확인하기도 하는데 문을 10번 확인하는 것이 한 번 확인하는 것에 비해 안전을 증진시키는 것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그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순서, 대칭에 대한 강박사고, 배열하기 강박 증상입니다. 이러한 증상을 갖는 환자들은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본인에게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물건의 대칭을 맞추거나 문단의 단어 수를 맞추거나 페이지 등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또는 양손에 균형감을 느끼기 위해서 양손에 같은 물건을 짚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런 순서나 대칭에 대한 강박 행동은 종종 강박 사고가 없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들은 강박 사고를 중화하기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습관적으로 그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은 반대로 특정한 행동을 반복하면서 그 행동에 다시 의미를 붙이기도 합니다. 이 행동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스스로에 대한 주문과 같은 미신적 강박 사고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마지막 증상은 성, 종교, 폭력 등에 대한 혐오스러운 강박 사고와 이에 대한 정신적인 강박 행동입니다. 이 영역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신성 모독적 행동을 하는 이미지가 떠오르는 등 자신의 기준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생각이 반복해서 떠오른다고 합니다. 이 증상을 갖는 분들은 이 증상을 갖는 것만으로도 매우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증상을 숨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상을 가진 환자분들이 겪는 고통은 다른 증상들에 비해 매우 커서 매우 심한 우울감과 죄책감을 함께 호소하기도 합니다. 특히 환자들은 종종 본인의 강박 사고가 지속되면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진 않을까? 내가 정말 신성 모독을 한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를 중화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주기도문을 외운다거나
생각을 지우려는 특별한 강박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본다면 강박사고는 증상일 뿐 나의 의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강박 행동은 오히려 자신을 실제로 잘못한 사람으로 만들게 된다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도둑이 재발절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강박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강박 사고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강박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 강박 사고는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그 일을 저지른 것 같다 라고 여기는 사고 패턴을 사고행동융합이라고 표현하고, 이 패턴은 강박장애 환자들에게서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인지오류 패턴입니다. 지금까지는 강박장애의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앞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강박장애에 취약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박장애는 생각보다 굉장히 흔해서 전체 인구의 2~3%가량이 살면서 한 번 이상 경험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한 학급에 1명 정도는 강박장애를 앓고 있거나 과거에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강박 증상을 경험하는 비율은 2~3%보다도 훨씬 높아서 많은 연구에서는 10% 이상이 되는 경우도 된다고 합니다. 유병률에서 알 수 있는 강박장애의 또 다른 특징은 우울증이나 조현병에 비해 발병 연령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청소년기나 초기 성인기에 증상이 나타나지만 어린 경우에는 12세 미만의 소아기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상당수도 어린 시절에 행운의 숫자를 되뇌이거나 의미 없이 각을 맞추거나 전쟁이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등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 없는 강박 사고들은 어린 시절에 자연스럽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강박장애가 이처럼 낮은 발병 연령을 보이는 이유는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째로, 강박 증상이 어린 시절의 뇌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출생 당시 우리의 뇌는 아직 정돈되지 않은 수많은 회로로 연결되어 있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사용할 회로만 남겨지고 의미 없는 회로들은 퇴행하게 됩니다. 즉, 학교생활, 친구관계 등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뇌의 집중력이 높아지고 의미 있는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유년기의 뇌는 아직 경험과 발달이 부족하여 의미 있는 생각이라는 것에 집중한 능력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원하지 않고 의미 없는 생각에 빠져들거나 오히려 더 자극적인 공포스러운 생각들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유년기, 청소년기에 겪는 불확실성과 스스로에 대한 불안감이 강박 증상을 촉발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강박장애는 강박사고가 불안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불안장애의 한 양상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충동이나 불안을 다스리거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강박 행동을 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거나 군 입대를 앞둔 초기 청년기, 임신 중의 여성의 경우에서 강박증의 발생률이 높은데, 이는 불안이 강박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지합니다. 강박장애를 유발하는 원인은 크게 뇌의 기능적 문제와 심리적 문제로 나누어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뇌 기능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마치 엎어놓은 양파 모양과도 같은데, 겉껍질에서는 생각이나 운동 등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속 내부에서는 감정을 느끼며 겉과 속의 연결을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강박장애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뇌 기능 이상은 이처럼 뇌의 겉부분과 뇌의 속부분에 정보 전달 회로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회로에 들어오는 정보가 잘 걸러지지 않거나 혹은 회로가 적절하게 멈추지 않아서 쓸데없는 생각들이 들어오고 그것이 원치 않아도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뇌 영상과 기능 검사들에서 공통적으로 강박장애 환자의 껍질 그리고 속의 연결회로가 과활성화되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회로에 온/오프 스위치가 작동에 오류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이 오류가 생길 때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이 반복되고, 이 스위치가 꺼지지 못해서
환자들은 스스로가 그 회로를 중지시키기 어렵다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 회로를 끄고 켜는 것에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세로토닌의 농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고장난 회로가 다시 호전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뇌 기능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알려져 있으며 이는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뇌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이 강박증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생각하는 패턴이 정신건강의 상당 부분을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난 뭐든지 잘 안 될 거야, 난 희망이 없어 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은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이로 인해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 패턴을 인지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박장애 환자들도 여러 가지 인지 오류를 갖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흑백 논리,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이는 자신에게 인식되는 것들을 깨끗하거나 혹은 더럽다, 안전하거나 위험하다, 선하다 혹은 악하다 등 2가지 영역으로만 나누어 생각하는 습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대부분 회색지대라는 중간 영역임에도 강박장애 환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손잡이를 만져서 더러워졌다 라고 생각해서 손을 10분 이상 닦는 강박장애 환자를 생각해봅시다. 이 환자는 손잡이를 만지기 전에는 자신이 완전히 깨끗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손잡이를 만지기 전에 환자의 손이 완전히 깨끗했을까요? 그리고 손잡이를 만진 이후에 환자의 손은 완전히 더러워졌을까요? 실상 환자의 손은 이전보다 약간 더 더러워졌을 뿐이지만 환자의 마음속은 더럽다와 깨끗하다의 이분법적인 구분으로 존재해서 이것을 2개로 나누어 생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완벽하지 못하면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수없이 확인하는 강박장애 환자의 경우 일상의 모든 것들이 완벽하거나 혹은 망했거나 라는 이분법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박장애 환자들이 경험하는 2번째 인지 오류는 사고 행동 융합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Thought Action Fusion 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내가 생각한 것은 곧 내가 행동한 것과 같다 라는 사고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이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강박사고를 갖는 환자의 경우 이러한 강박사고가 마치 가족들이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나의 소망이 드러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공포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심하게는 내가 혹시 가족들을 죽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가족들의 안위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지 오류는 강박사고에 대해 더 심한 불안을 느끼게 하고 강박행동을 강화시키게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인지 오류는 특히 종교적 강박 증상에서 흔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새 생각하면 이루어진다 라는 광고 카피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는 생각의 힘이라고 해서 매일 아침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라는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으로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노력하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박증 환자들은 내가 생각하면 곧 이루어진다 라는 생각을 하는 인지 오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강박 행동이 더 강화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강박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인 뇌 기능의 이상, 인지 오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3번째는 심리적 되먹임입니다. 스키너라는 심리학자는 쥐를 이용해서 보상에 따라 행동이 변화한다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실험의 핵심은 생명체의 행동은 보상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강박 행동도 이 실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데 불안한 생각이 떠오르면 그 불안을 감소시키는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강박 행동을 한다 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를 강박사고, 강박행동,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이클이 반복되어 강화된다면 더 많은 강박행동을 해야지만 보상을 얻을 수 있게 되어
강박 증상은 더 심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손이 오염됐다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손 씻기 행동을 한다면 한 번은 불안이 감소될 수 있지만 그 행동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손 씻기를 해야만 불안이 완화되어 이 회로는 강화되는 것입니다. 강박 증상은 그 자체로도 괴롭지만 마치 치과 치료처럼 치료하는 과정에 대한 공포 또한 높아서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 오는 것을 꺼립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 및 조기 개입이 앞서 말씀드린 뇌기능 장애의 악화와 인지오류의 고착화, 심리적 대먹임의 반복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강박장애는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원인들을 교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강박장애의 첫 번째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앞서 세로토닌이 풍부할 때 뇌의 온-오프 스위치를 끄고 켜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세로토닌의 농도를 높이는 약물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하는 약물들이 중독되거나 부작용으로 바보가 된다거나 기억력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편견으로 치료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정신과적 약물도 많이 있지만 강박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세로토닌 보충 약물들은 이렇게 알려진 부작용들이 매우 적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경우 외국에 비해서 세로토닌 보충 약물의 사용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전에 알려진 약물에 대한 편견,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충분하고 적절한 약물 사용이 증상 조절과 재발 방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치료는 노출과 반응 방지라는 인지행동요법입니다. 강박장애의 핵심적인 연결고리인 강박사고, 강박행동 사이클의 인과성을 끊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클을 끊는 연습의 핵심은 강박사고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와 행동의 연결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생각이 떠오를 때, 즉 강박사고가 떠오를 때 이 사고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평가하는 습관을 갖고 이 평가에 따라 강박사고에 대한 행동을 중단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노출 및 반응 방지입니다. 이 치료는 결국 두려움을 이겨내고 공포를 마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스로도 수행할 수 있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어렵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한 단계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강박장애 수준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강박 증상과 불안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도록 불안을 줄이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나의 뇌, 생각, 그리고 나를 다르게 생각하기입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몸이 나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불안을 느낍니다. 내 몸에서 열이 나거나 내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아프지 않던 내 팔이 아플 때 무슨 일이 있는 것이 아닐까? 라고 불안했던 기억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강박사고는 이처럼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내용도 매우 고통스러워서 심한 불안을 유발합니다. 이럴 땐 내 생각이 내 생각일 뿐, 강박사고는 강박사고일 뿐, 실제 나와는 다르다는 생각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머릿속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정보들이고 그 생각을 선택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이러한 습관을 갖는다면 불안한 생각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강박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가짐은 내 생각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심리실험이 있는데요. 분홍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기라는 심리실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분간 분홍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아마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분홍 코끼리의 생각이 더 나기 마련일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컨트롤할 수 없고 흘러가는 대로 놓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불안을 유발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존재합니다. 생각을 완전히 컨트롤하려는 노력 자체가 우리에게 불안을 더 심화시킵니다. 들어오는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언할 것은 행동을 바꾸면 생각과 감정이 따라간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면서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자라고 배워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행동하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게 됩니다. 매운 음식을 처음 먹을 때 사람들은 쉽게 그 맛을 알지 못하지만 반복해서 매운 음식을 먹다 보면 맛이 있네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야 하는 수많은 것들은 대부분 생각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닌 행동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생각뿐 아니라 감정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강박 증상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박증의 증상과 원인, 치료, 그리고 대처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강박장애는 정신질환 중 환자 개인이 겪는 고통이 가장 크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이 증상이 환자 스스로도 너무나도 고치고 싶어 할 뿐 아니라 많은 강박 행동들이 사람들에게 이상한 행동으로 오해받기 때문입니다. 강박 증상을 가지고 있을 때 용기를 내서 병원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문을 두드린다면 더 넓은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